지난달 경기도 소재의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폭행 장면이 적나라하게 담긴 영상이 SNS를 통해 퍼졌고 교권이 무너졌다는 분노도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단순히 교권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이 사건에서 대체 무엇을 왜 집중해야 하는 건지 뉴스K 취재진이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교사 폭행 영상 속의 피해자는 학생이 자신을 빗자루로 때리고 욕해도 크게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기간제 교사라는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학생들을 제압하기 어려웠을 거란 분석인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부당한 일을 참아왔다는 기간제 교사들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도혜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동영상 속 교사는 학생들의 욕설과 폭력에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피해 교사는 기간제 교사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기간제 교사의 열악한 처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지난해 3월을 기준으로 전체 교사의 약 10%를 차지했습니다. 교사 10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사인 셈입니다.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 교사와 달리 기간제 교사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때문에 재계약을 원하는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 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떠맡거나 전공하지 않은 과목까지 가르치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수학 전공인데 가정이라든가 기타 비전공 과목 수업을 맡아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앞으로의 기간제 생활이라든가 나중에 전교사가 되었을 때 다양한 경험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요리습을 했죠. 어쩔 수 없죠 해야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가 학교 측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교사 같은 경우에는 내 업무가 아니다라고는 하지 않거든요. 연구 시범 학교였는데 그 보고서 쓰는 부분이 저의 업무가 아니었는데 다른 분이 안 하려고 하니까 저한테 업무가 이렇게 넘어와서 제가 업무를 맡아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업무 아니니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립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사들의 상황은 더 열악합니다. 학교의 재량으로 정교사로 임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가 학교의 요구를 거절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학교 재량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잘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주겠다.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간제 선생님들 계속 쓰거든요. 그러다가 별로 일 잘 시키는 대로 안 한다. 그럴 경우에는 또 새롭게 자르고 새로운 기간제 선생님 뽑고 사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많이 힘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부 학교는 기간제 교사의 신분을 노출시키기도 했습니다. 한 고등학교 홈페이지입니다. 교직원을 소개하면서 전임과 기간제 교사를 구분해 표시했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배려가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학교에선 홈페이지를 통해 기간제 교사로 합격한 사람의 이름과 과목을 공개했습니다. 전교생이 모인 개학식에서 기간제 교사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학교 첫날 같은 경우에 아이들 대강당에 다 모아놓고 인사 같은 거 시켜주시잖아요. 교감 선생님이. 그냥 뭐 교사 누구누구다가 아니라 이분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온 기간제 선생님 누구누구다 이렇게 소개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 애들이 땜빵이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2013년 교육부의 의뢰로 수행된 정책연구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의 35.8%가 학교에 의해 기간제 교사라는 사실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진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다 아는 거죠. 저 선생님 기간제 교사구나. 임시 교사구나. 그러니까 학생들도 덜 따르고
잘 따르지 않고 어차피 그 선생님은 갈 사람이니까 잘 안 따라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많은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학생 지도에서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도혜민입니다. 기간제 교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학생들이 잘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심지어는 선생님을 폭행하기까지 한다. 일각의 이러한 지적대로 교권이 무너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가해 학생이나 피해 교사 개인의 문제일까요? 교육 전문가들은 기간제 교사라는 제도 자체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지혜 기자입니다. 기간제 교사의 수업 시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해당 학교와 경기도 교육청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교권이 무너졌다. 최근 발생한 기간제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폭행 사건을 계기로 교권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연말 국회에선 2년이 넘게 잠들어 있던 교권보호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교권을 강화시키면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까? 교육 전문가는 이번 사건이 교권 붕괴와는 무관하다며 교권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사실은 학교에서 교권이라 하면 교사의 무슨 권력이 아니잖아요. 교사의 권리죠. 교육에 대한 권리. 스스로 교육을 짤 수 있고 아이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리더로서의 교사의 권리라고 생각하지 교사의 권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난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교육제도 개편으로 인해 변화된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의 관계에 원인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우선 과거에 이제 선생님이 그림자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예의가 강조되는 사제 관계가 왜 이렇게 변화된 걸까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데 이전까지는 이제 교사가 이제 학생을 이제 규율 권력으로서 이제 지도하고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이제 소비자 권력으로서 이제 학부모 학생이 주도권을 잡게 된 거죠. 선생님과 학생이 소비자와 판매자 같은 관계를 맺게 되면서 교육 수요층인 학생과 학부모가 이른바 갑처럼 행동하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일부 학생들에게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를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까지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기간제 교사들한테 이제 뭐 루저라든지 가짜 선생님이라든지 무능력자라든지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생활지도 한다든지 이럴 때 뭐 학생을 혼내거나 충고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진짜 교사도 아니면서 왜 이러냐 이런 한 말들을 하는데 사실 부모님이 가진 가치관을 그대로 받는 거죠.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적인 어떤 그 우열관계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 거고. 하지만 기간제 교사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수학시험 능력 성적 등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기간제 교사가 미친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 결과들은 엇갈립니다. 다시 말해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저평가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기간제 교사들이 아니라 정규직과 교사를 차등짓는 기간제 교사 제도입니다. 기간제 교사 1년짜리 계약직 뭐 껌딱지 붙이듯이 붙였다가 올릴 수도 있고 교장의 마음대로 자신들한테 편한 사람 아니면 잘 복종하거나 순종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기회를 뭐 연장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게 그대로 아이들한테 보여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회생활을 배워나가는 교육의 공간인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제도를 통해 학생들은 계급과 차별의 논리를 체화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기간제 교사의 수는 이명박 정부 이후 급증했습니다. 보충 인력이라는 기간제 교사의 취지가 비정규직 고용 확대로 변질된 측면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추세는 현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은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간제 교사 제도는 지난 1997년 도입됐습니다. 교육공무원법은 정규교사가 휴직이나 연수 등의 이유로 자리를 비우거나 한시적으로 특정 과목을 가르칠 교사가 필요할 경우 기간제 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일시적으로 필요할 경우를 위해 도입됐지만
기간제 교사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임시보충이라는 법의 취지가 무색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3년 동국대 산학협력단이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전체 교사 가운데 기간제 교사는 지난 2007년 약 4.5%를 차지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고 지난 2012년에는 전체 교사의 10%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2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기간제 교사의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수는 2006년까지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지만 2만 명을 넘어서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였던 2012년에는 3만 8천 명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기간제 교사가 증가한 원인이 정부의 정책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부가 최근에 신규 교육 정책에 특수교사나 영어교사 같은 곳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비율이 높아졌고 또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전환하는 비율이 그렇게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은 정부가 이 비정규직의 상황을 교육 현장에서 감소하거나 정체시키려는 것보다 증가시키는데 방치한 측면이 있다. 기간제 교사의 증가 추세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교육부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에도 기간제 교사의 증가세는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2년 3만 8천여 명이던 기간제 교사는 2013년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그런 방향과 속도만큼 학교에서도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기간제 교사가 아니어야 되는데 정규직으로 뽑아줘야 되는 부분을 예산상의 이유 때문에 정부에서든 사립재단에서든 기간제 교사를 뽑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교육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그죠? 노동 정책의 문제고요. 이명박 정부 이후 지속된 비정규직 확대 기조가 학교 현장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규교사를 늘리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기간제 교사 비율을 감시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기간제 교사의 활용 비율에 대한 가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지표로 지금 도입되고 있는데 교육 현장에는 그 비율이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죠. 우리나라 전국의 기간제 교사의 평균 비율을 5등분해서 기간제 교사를 현저하게 활용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더 가점 제도를 주고 그리고 기간제 교사 평균보다도 더 많이 활용하는 기업에서는 이 페널티를 줘서 차기 연도에 반영하는 구조를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죠.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학교 안에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존재합니다. 기간제 교사와 강사를 비롯한 비정규 교원, 급식, 교무, 행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교육 공무직 등 학교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업무들이 비정규직의 몫입니다. 교육청 소속으로 집계된 비정규직은 33%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중에서도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을 기준으로 삼으면 교직원 중 43%인 약 38만 명이 비정규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대통령의 공약대로 정규직이 되기는커녕 이른바 짝퉁 정규직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이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한 학교 비정규직 중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61%뿐입니다. 지난해 신규 채용자 중에서는 무기계약 비율이 9.8%,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열의 9은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입니다. 한편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각종 전문 강사 정책을 대책 없이 확대해놓고는 무책임하게 손을 떼왔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초등 스포츠 강사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향후 5년간 강사 2,500명을 확대 배치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2014년 문체부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약 900명이, 2015년 각 지역 교육청 예산 삭감으로 약 500명이 무더기 해고됐습니다. 올해부터는 문체부가 발을 빼고 교육청들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다시 300명 이상이 해고될 예정입니다. 최근 4년 동안에만 1,700여 명이 잘리는 겁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도입된 영어회화 전문 강사의 경우 비정규직의 늪에 빠졌습니다. 지난 2009년 교육부는 학교 실용 영어 교육을 강화하겠다면서 4년 기간제로 영어회화 전문 강사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고용 4년째가 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영어회화 전문 강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는데요. 교육당국은 이를 무시하고 전원 해고 후 신규 계약이라는 꼼수를 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초등돌봄교실 확대 역시 비슷한 수순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 2학년을 대상으로 했던 돌봄교실을 전학년으로 확대한다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2013년 7,100명이었던 초등 돌봄교실 강사는 1년 만에 1,625명으로 3,000명 이상 늘었습니다. 모두 비정규직입니다. 그중에서도 한 주간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4대 보험과 퇴직금, 상여금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데요. 그만큼 노동 사각지대에 놓이는 돌봄교사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해부터는 국책사업인 돌봄교실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원 대상도 축소하면서 돌봄교실 강사들의 고용 안정성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정책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 그중에서도 비정규직이 받아내는 구조가 교육계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교육 방침에 따라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비정규직 강사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들 중에서 약 80%를 차지하는 방과 후 강사의 경우 비정규직 강사 중에서도 최하위 계층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박다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규 수업이 끝난 초등학생들은 영어, 과학, 바둑, 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우는 방과 후 학교에 갑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지난 1996년 처음 만들어진 방과 후 학교. 지금은 대다수의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이 시행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도 80%대로 높습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는 교육부 고시 단 한 줄뿐. 학교가 전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기 때문에 방과 후 학교는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강사들의 상당수는 열악한 처우, 고용 불안 등에 노출돼 있습니다. 지난해 방과 후 강사 7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는 차별 대우, 폭언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한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는 정규직 교사의 심한 간섭에 항의한 이후 불이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매 분기마다 각 방과 후 선생님도 교실을 배정을 해줘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만 1분기부터 3분기까지 9개월 동안 계속 교실을 2개로 배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항상 한 교실에서 수업을 주고 해왔거든요. 방과 후 강사는 수업 이후 청소 등 뒷정리까지 해야 합니다. 때문에 방과 후 강사에게 여러 개의 교실을 배정해 줄 경우 강사가 처리해야 할 잡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측의 갑질을 아이들도 목격했습니다. 애들이 아무래도 벌써 알고 학부모들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벌써. 그리고 이제 애들이 선생님이 하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고학년 애들이 저 가방 수업 끝날 때쯤 와요. 교실 책상도 배치해주고 도와주고 심지어 제 가방도 들고 가신 애도 있었어요. 학교와의 관계에서 방과 후 강사들은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방과 후 강사는 학교와 1년 이하의 계약을 맺습니다. 최근에는 학교가 민간 교육업체와 계약을 맺고 강사는 업체를 통해 파견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강사의 신분은 더욱 불안해지고 고용 불안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애들이 이미 선생님한테 이미 적응이 됐어요. 커리큘럼에 적응이 돼 있어요. 근데 안정이 될 때쯤에 선생님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계약 방식도 필요한 서류도 학교마다 달라서 강사들은 매년 말이면 홍역을 치릅니다. 11월 달부터는 서류 준비하고 그다음에 서류 내고 면접 보고 이런 절차가 거의 한 3주 정도 걸려요. 근데 한 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학교를 수십 개를 하는 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수업은 수업도 해야 되고 또 면접 시간에 맞추려면 수업을 또 빼야 되는 경우도 많고. 방과 후 학교가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강사들의 처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학교에 근무하면서 이런저런 불만, 원망, 원성이 많다고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피해가 가겠어요? 학생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죠?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그분들이 정말로 보람을 느끼고 내 일한 만큼의 또 성과도 얻고 행복해야 학교가 행복한 거고 그게 아이들이 행복한 거다. 국민TV 뉴스 박다솔입니다. (1월) 둘째 주 뉴스K 주간 브리핑입니다. 지난 6일 북한이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일대 핵실험장에서 4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우리 군과 국가정보원은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미국과 일본 정부가 북한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현지 보도가 이어지면서 우리 정부 당국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에 대해서 일반 원자폭탄이 아닌 수소폭탄 실험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폭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월등한 기술력이 필요한 데다 그 위력 역시 훨씬 강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수소폭탄일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역시 신속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추가적인 대북 중대조처를 담은 결의안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오늘 정오부터 대북 방송을 재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3세부터 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정책 누리 과정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서 보육대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와 검찰 고발 등까지 검토하겠다고 초강경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긴급회의를 열자고 국회와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답답함을 호소하던 보육단체들이 방안을 냈는데요. 보육단체들은 보육대란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에 정부 여당이 적극 나서달라면서 국회가 편성한 우회 지원금을 바로 집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100일도 남지 않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이 또다시 무기한 미뤄지게 됐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 김대년 위원장은 선거구 공백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오늘 오후 사퇴했습니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을 심사기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여야 동수로 구성된 획정위가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오늘 본회의 처리도 무산됐습니다. 김대년 위원장의 사퇴로 획정위가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새누리당의 요청으로 내일부터 1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혼외자 논란은 검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압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제 최 전 총장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정보 유출 사건 항소심이 있었는데요.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는 사실관계의 큰 그림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은 지극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배후 세력 개입을 시사했습니다. 조이제 전 서초구청 국장과 국정원 직원은 물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조호영 전 청와대 행정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윤석열 검사가 또다시 좌천성 인사를 당했습니다. 지난 6일 검사 560명을 전부 인사한 법무부는 윤석열 대구고검 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했습니다. 항고나 항소심 등을 맡는 고검의 경우 직접 수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직으로 여겨지는데요. 대구지검 특수부장, 대검 중수부 1, 2과장 등을 거치며 특수통으로 꼽혀온 윤 검사가 양심 선언 이후 2번 연속 고검에 머물게 된 겁니다. 수사 당시 윤 검사와 함께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박형철 검사도 대전고검에서 부산고검으로 발령됐습니다. 정치검찰, 하명수사라는 오명 속에 사라진 대검 중수부 기능이 부활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6일 서울고등검찰청에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했습니다. 대검 반부패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직결되는 보고체계, 전국 단위로 이어지는 큰 몸집 등이 과거 중수부와 유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폐지된 중수부가 공교롭게도 총선을 앞두고 돌아온 건데요.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치검찰 양성설을 되살렸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됐던 검사의 복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정훈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무부로, 청와대 행정관 3명이 대검으로 복귀했고 윤장석 대구고검 검사 등 검사 4명의 청와대행이 내정됐습니다. 검찰이 지난 5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 소유죄를 적용하지 않고 기소했습니다. 소유죄의 경우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일반 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는데요. 과도한 공안몰이라는 비판 속에서 소유죄 적용을 추진했던 경찰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달 기자간담회까지 열며 소유죄 적용을 자신했던 강신명 경찰청장은 좀 더 수사한 뒤 판단해본다는 입장인 걸로 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K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을 정부가 오늘 피해 할머니들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와 나는 위안부 아닙니다. 나는 엄연한 이용수입니다. 군인을 따라다니면서 군인을 즐겁게 해주고 안전하게 상대를 해줬다는 게 위안부랍니다.
내가 왜 위안부라는 더러운 그런 이름을 남이 보는데 너희들 위안부란다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That wherever I go, you are there to follow, right into my world. Release me, only you can complete me. When you take my breath away, if you could treat my mind for a little while, baby, you know how hard I've always tried. If you could listen to what I have got to say, we could share the moment when I free my soul and stay. And wherever I do, I know you lead me through. You are there to follow, right into my world. Release me, only you can complete me. When you take my breath away, if you could treat my mind only for a day, baby, you would know what I forgot to say. If you could slip under my skin, what would you see? 당사자 협의가 없었던 이번 합의는 우리 헌법상 무효임이 명백하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사망한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각각 2학년 학금의 담임을 맡았던 두 희생자가 기간제 교사라서 현행법상 순직이 성립될 수 없다는 건데요. 원칙적으로 기간제 교사에게는 담임 업무를 비롯한 계약 외 업무를 맡겨선 안 됩니다. 만약 이 원칙이 지켜졌다면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모두 세월호를 타지 않았을 겁니다. 최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비판하는 시민의 손팻말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
법과 원칙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그 예의를 향해 가야 하지 않을까요?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가입해주신 조합원과 예비조합원입니다. 정연아, 양진복, 이요셉, 최수연, 최종열, 김진호, 진현, 이은영, 김갑수, 고재욱. 자본과 정치 권력의 자유로운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가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경쟁을 통한 이익 추구보다 협력과 상생 가치를 보다 소중히 여기며 더 자유롭고 더 정의롭고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공헌하겠습니다.